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을목일주의 운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은 원래 시작하다, 배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갑진년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해년 또는 이민년 이런 때 수생목 해가지고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 또는 준비해왔던 것들을 갑진하고 천간으로 내보였기 때문에 이때서 갑진년에 내가 준비한 것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획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실행했던 것들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동안 해왔던 걸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것보다는 그냥 해왔던 거 해나가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이 되면 도전해라, 세상에 나가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 공시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되면 접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부 중단해라, 또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루 중에서 그러면 진시잖아요. 진시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지로 진토는 이제 목에서 화로 나가는 시기. 그래서 목생화 그러는데, 목생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배운 것을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 준비한 것을 잘 활용합니다. 화가 없으면 의욕만 앞섭니다. 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화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때 성급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수가 있다면 준비한 것이 많다는 뜻인데요. 더 준비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너무 준비만 하려고 들지 마시고 준비가 됐다면 일단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을목일간이면 갑진년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죠. 겁재라고 하는 것은 지지는 정제죠. 겁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제 천간에 드러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 또는 예정되어 있는 일,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근데 겁재 그랬으니까 경쟁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독립하고 싶다, 억울하다, 내 것을 뺏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겁재가 왔으니까 독립하거나 억울하거나 내 것을 뺏기거나 경쟁을 하거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을목일간에게. 그런데 을목일간이 신약하다 그러면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 돕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겁재는 대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내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줬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공짜로 뭘 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수입을 얘기를 하고 생활의 안정, 일에 대한 결과, 사람에게 편의 제공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지지에서 온 거잖아요. 지지에서 온 것은 의도하지 않은 또는 무의식에서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제와 겁제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그곳에 뭐 나도 뛰어들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갑진하고 왔으니까 경쟁이 심한 곳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도 지지 진토가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갑목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곳에
나도 뛰어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이게 돈 된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때 막 너도 나도 노래방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인생 네컷 또는 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인으로 해가지고 뭐 팔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도 참여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관이 있으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요. 또는 식상이라고 하는 화가 있으면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나오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동등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화도 없고 관도 없는데 투자했다 그러면 나만 망하는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팔자에 관이 있는지 식상이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움직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팔자에 관도 없고 식상도 없다. 근데 갑진년이 왔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이제 원령별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월을목. 자월을목은 편인격이죠. 편인격. 편인이 겁재를 받다라는 것은, 이 편인은 일간을 생하기보다 겁재를 잘 생하죠.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남 좋은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제작하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편인은 사문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사문서를 만들다. 근데 권리, 도용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관이 있으면 인정받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관이 없을 경우에 권리, 도용, 명의, 도용, 또는 표절, 저작권, 시비 뭐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거든요. 학력이죠.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겁재랑 같이 왔잖아요. 겁재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일. 그래서 억울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안 빌려줬는데 빌려줬다라는 말 듣는다거나, 그러니까 뭐 계약 같은 거 잘하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또는 내가 저 사람이랑 정당한 계약을 맺고 뭔가를 이렇게 샀어요. 뭐 집을 샀다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뭐 자격을 취득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그 자격이 가짜 자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월의 을목 같은 경우 사주에서 관이 없으면 계약 같은 거 할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되니까 공공기관을 끼고 가는, 변호사 끼고 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월을목 같은 경우에 한 해 동안 문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진토는 이제 정제인데, 정제가 편인에 합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문서 등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겁재랑 왔잖아요. 그러니까 겁재는 뭐예요? 뺏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관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뺏긴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문서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이걸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안 하는 게 좋죠. 내가 막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막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할 때 좀 철저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은 축월을목. 축월을목은 이제 뭐 편제격 그러죠. 편제격인데 겁재를 받습니다. 편제가 겁재를 받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남이 대신 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지에서 사화나 유금이 있으면 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격은 겁재가 오면 경쟁에서 이긴다거나 할 일이 많아진다거나 내가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격이라고 한다면 지지에 유금이나 사화가 있거나 뭐 이런다면 관격이기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뜻해요. 근데 겁재는 대가를 항상 줘야 되거든요. 수익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지에 있는 수가 해, 자가 있거나 천간에 수가 있으면, 개수나 임수가 있으면, 이것도 인성격이잖아요. 인성격은 아까 자월 설명했던 것처럼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 권리, 문서
이런 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 축진파하고 일어나죠. 축진파, 파는 펼쳐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축중에 신금, 개수, 기토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관이잖아요. 관이 펼쳐졌다 그러면 진로의 변경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정운에 있어서 남자가 없는 여자분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생길 수 있다. 직장이 없으면 직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파했기 때문에 파나 형이나 이런 걸로 들어온 것은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개수가 펼쳐지는 것은 개수는 이제 다른 지지에 수가 없다거나 그랬을 때 개수는 인성이죠. 인성은 계획에 수정 가능 그리고 부모님 건강 주의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재성이죠. 재성은 뭐예요? 돈과 건강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겁재 달고 왔으니까 돈이 들어와도 나눠 가져야죠. 만약에 돈이 없다면 들어오는 건데 돈이 있다면 뺏기기 쉽죠. 왜? 재성이 땅에 숨어 있는데 펼쳐져서 나왔으니 뺏기기 쉽다. 왜? 돈이 다른 사람들 눈에 돈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억울하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문서 관리 같은 거 정말 잘 하셔야지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죠. 다음 문제. 인월의 을목은 겁재격입니다. 겁재격. 겁재가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겁재를 만났죠. 그러면 겁재라는 경쟁자가 진토라고 하는 방합을 만나서 무리를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 만날 일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병화가 투관된 사람 또는 화가 있거나 인호술이 된 사람은 상관격이니까 투자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수익 희열을 위한 투자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화가 없거나 투관이 안 되었으면 시비 구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억울한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직장 내에서 이제 따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툼이 있거나 할 수 있다. 근데 금이 있으면 관이 있으면이란 얘기겠죠. 관이 있으면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다. 또는 나를 따돌리거나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시기에 인월의 을목이 진년을 만났잖아요. 인월의 을목이 진년을 만난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남자는 애정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독립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집을 나가거나 할 수 있다. 근데 겁재가 왔으니까 내가 자존심이 강해진 거잖아요. 즉 뭐예요?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라는 얘기죠.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쟁제가 됐으니까 내가 여자한테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자존심 좀 굽히고 억울해하지 말고 좀 잘 다독거려 주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지의 진토가 인진방합 했거든요. 인진방합은 겁재와 정제가 합한 것. 그러니까 이 방합을 이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협력하는 건데 갑진하고 온 거니까 이것은 믿을만한 사람은 아니죠. 만약에 믿을만한 사람이 되려면 경신금이 있어야죠.
내 팔자에서 경신금이 있지 않으면 나를 도우러 오는 사람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사람인지 잘 구분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이 갑진년의 을목일주한테 인월의 을목일주한테 잘한다 뭐 고기 사준 소고기 사준다 그러면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라는 거 아시죠? 예. 다음은 이제 묘월을목. 묘월을목은 걸록격이죠. 걸록격인데 일간의 근이 튼튼하죠. 그래서 보통은 갑목이 오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상대도 강하고 나도 강하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다툼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보통 을목에게 갑목은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묘월의 을목에게는 병화를 좋아하지 갑목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한 해를 사는 것이 좋고요. 나에게 도움 준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꼭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시기에 독립 이야기를 해요. 독립이라는 거 뭐예요? 직장인이 회사 때려치고, 여기서 관두고가 아니고 때려치고예요. 예, 이게 이제 억울하다라는 생각 또는 손해봤다 돈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때려치는 약간의 충동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때려치고 자기 일을 하기가 쉬운데 대체적으로 싸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화가 있으면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 때려쳐도 할 일이 있죠. 근데 화가 없으면 때려치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겠죠. 만약에 관이 있으면 안 때려쳐도 내가 인정받을 일이 생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묘월의 을목 회사를 때려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화가 있는지 금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때려치라는 얘기거든요. 일방적으로 너무 때려치고 그러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마라. 화가 없고 금이 없으면 화나 금이 없으면 경쟁하지 마라. 억울해도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 진토는 묘목을 만나서 방합을 이루죠. 근데 이게 이제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혹 아는 사람이 친분을 이용해서 투자해라, 돈 빌려달라 이러면 못 받을 수 있다, 빌려주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빌려주게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진월을목. 진월을목은 이제 정제격이죠. 정제격. 만약에 지지에서 신자진으로 삼합 이루면 인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성격이면 문서 관리 잘 하셔야 할 때예요. 여기서 관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관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명의도용이라든지 계약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요. 인성격이 아니고 정제격이라고 한다면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돈 나갈 곳이 많은데 어쩔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화가 있으면 겁재가 상관을 보고 생재하죠. 그러면 투자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가 없으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화가 있으면 먼저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겁재니까 투자금을 나눠야 합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익금을 나누는 거죠. 투자금이 아니라 이익금을 나눠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약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로는 진진자형 그랬죠. 진진자형 그랬다라는 것은 진중에 개수가 범람할 수 있어요. 형 그랬으니까 형은 곤장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곤장 맞았으면 아프겠죠. 아프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예요? 문서 거래할 때 사기 문서인지 잘 봐라.
성급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여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은 어머니죠. 어머니 건강 주의 그러는 건데요. 이제 사주에서 뭐 자수 있거나 해수 있거나 또는 축토 있거나 이러면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렇게 내가 이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건강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 문서에 탈락이 쉽다. 손해 볼 수 있다. 겁재랑 같이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문서 살 때 이런 때 돈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심하면 사기인데 덜 심하면 비싸게 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 거래하는 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계약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신용보증보험 꼭 들기. 돈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거 꼭 들기. 아니면 정당한 거래소를 찾기. 거래하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형살 그랬으니까 갑작스러운 이동 이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회사를 갑자기 옮길 일이 생긴다거나 이사를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그랬기 때문에 급하게라는 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하게 하다가 손해 날 수 있으니까 성급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취직 같은 거 생각을 하신다면 진월에 간목이 투간되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 그러거든요.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낯선 일, 낯선 장소 이런 데에서 경험 쌓는 것을 뜻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 해보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4월을목. 4월을목은 상관격이죠. 근데 지지에서 유금이 있거나 축토가 있거나 또는 천간으로 이렇게 경신금이 투간되었을 때 이게 유금이 있고 축토가 있을 때를 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관격보다는 상관격이 더 유력하죠. 관격이라고 한다면 비견겁재가 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격이면 투자를 받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4월의 을목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겁재가 왔지만 나의 일을 돕는 사람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득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지로 사화가 진토를 생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알게 모르게 지속적인 서비스로 이득 챙기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 4월 을목은 참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4월 을목은 선천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 이런 것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성과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상관격이 겁재 봤으니까 뭐예요? 직장을 다니기가 쉽지 않죠. 왜? 옆에서 자꾸 돈 되는 거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거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직장 다니다가 뜬금없이 나 유튜브 할래. 그리고 관두고 나와서 유튜브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중에 경금이 있죠. 여자에게는 남자이기도 하죠. 남자가 진중에 을목과 암합했죠. 이러면 이제 내 남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네 이런 것을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믿지 마시고요. 그냥 뉘앙스만 풍기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지금 바람 났니? 하고 말만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바람 났다고 믿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경각심을 좀 심어주자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남편이 바람이 안 나면 이제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직장 내에서 이렇게 그런 썸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륜 같은 거 안 생기도록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5월 을목. 이건 식신격이죠.
식신격은 이제 겁재가 오면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다만 이제 이게 대가를 줘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겁재가 오면 내 권리를, 아니 내 권리가 아니 내 결과물, 나의 결과물을 나눠 갖는 사람, 뺏어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을목이 근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은 고용주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근데 이거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식신격 같은 경우는 일간에 근이 있어야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사람을 써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데, 근이 없으면 내가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을 뜻하겠죠. 그러면 수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근이 있는 사람은 사람 쓰고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내가 3 먹고 상대가 7 이렇게 해도 나는 일을 안 하고 장소만 제공해주고 네가 와서 일을 했으니까 이게 정당한 거죠. 근데 근이 없으면 내가 일했는데 3, 상대가 7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이 있나 없나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그 식신이 정제를 생하는 것은 이게 오화가 진토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해진 것만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근이 없다면, 내가 근이 없는데 갑진년을 만났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고용될 수 있는데 월급만 받게 생겼으니까 뭐 해야 돼요? 주인의식 갖지 마요. 열심히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주인의식 갖잖아요. 그러면 주인의식 가지면 주인이랑 싸워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의식 가져야 되지? 이런 거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어차피 놀아도 월급 줘요. 근데 열심히 해도 월급 줘요. 뭔 소리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갖고 야근까지 했는데 야근하고 막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뭘 줄 줄 알죠. 근데 안 줘요. 월급 딱 주는 거예요. 식신이 생정제했다라는 것은 정해진 것만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일하세요. 갑진년에 5월 을목은 그냥 대충 일하세요.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게 사장들이 안 좋아할 말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미월 을목, 미월의 을목은 편제격 그럽니다. 근데 천간으로 화가 있으면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로 사오미가 있어도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상격은 4월이나 5월에 준하는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상격이 아니고 편제격 이랬을 때는 이제 편제라고 하는 것도 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납니다. 근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것, 근이 없으면 내가 가서 일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겁재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일할 것을 남에게 나누어서 같이 일을 하라는 얘기인 건데요. 사람을 활용해라,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에서 관이 있으면 투자한 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고, 관 없으면 소득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주의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사주가 조금 조율해 줄 수 있는데, 수가 있으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거고, 수가 없으면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 포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가 없다면 단기 프로젝트 해라라는 얘기죠. 치고 빠져라, 계절 장사해라, 한철 장사해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진토가 온 것은 정제잖아요. 정제니까 내실을 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겁재랑 왔으니까
투자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편제는 외부로 확장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나는 확장하고 싶은데 겁제랑 정제가 왔으니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를 기하는데 투자해라, 이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업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내부 단속을 잘하는데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이런 걸 하라는 얘기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신월의 을목. 신월을목 그러면 정관격 그러죠. 정관격은 겁재가 운에서 왔을 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경쟁에서 이길 환경이 생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만약에 천간에 정제가 있고 지지에만 관이 있으면 일단 주의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겁재가 와가지고 쟁제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쟁제가 일어났으니까 뭘 그래요? 뇌물 받고 회사에서 잘리기 뭐 이런 거, 돈 욕심 때문에 망신당하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천간으로 관이 있다거나 또는 화가 있으면 그럭저럭 문제 되지는 않는데 주의해야 될 거, 남의 말 듣지 마라. 재성이 있을 때 남의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천간에 재성이 없으면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일단 신월의 을목이 신약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겁재는 의지할 동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뜻하는데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겁재가 왔으니까 그냥 날로 먹을 수는 없어요. 돈 들어오는 것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나 도와준 대가를 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지로 신진 삼합, 반합이라고 하죠. 삼합이 되는 건데 이게 재생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삼합해서 인성으로 화하죠. 근데 진토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공부 다시 꺼내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단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해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뭐 복고풍, 예전에 실패했던 아이디어 꺼내가지고 다시 시작해보기,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겁재가 왔으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걸 가지고 다시 나와서 같이 사업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패는 일단은 이제 신약할 것, 겁재가 왔으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신강하거나 그러면 이제 또는 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 준비만 하다가 날칠 수 있으니까 화가 있는데 과거에 아이템이 있다면 가지고 독립 가능, 화가 없으면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월의 을목은 혹시 과거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군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나가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6월 간목, 6월 간목은 뭐예요? 편관격 그랬죠. 편관격은 겁재를 보면 시비구설, 고소 고발, 이런 걸 잘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일간의 근이 튼튼하면 잘 버틸 수 있고요. 화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가 있으면 어찌 되었든 해결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근이 없거나 화도 없거나 수도 없으면 억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억울해지지 않도록 계약 철저, 증거 보관 철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중요한 자리라든지 이런 거 갈 때 혹시 좀 위험한 자리 그럴 때는 녹음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살을 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살을 생했으니까 뭐 술집 가가지고 뭐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손을 물고 막 찢고 막 그러면서 상처를 내고 그런다 그러면 얼른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해해가지고 막 성추행 당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멀리 해라. 예, 내년에 남자는 여자 멀리 해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토는 유금의 고지입니다. 즉 뭐냐면 편관이 고지에 들어가니 이게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인 것이 봉인되는 겁니다. 봉인됐다라는 것은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잠시 묻어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것들은 일단 접어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비구설, 고소고발 이런 것이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말조심, 여자조심, 술조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혹시 누가 나 도와주면 대가를 줄 때 내가 완전 손해 본다 생각하고 줘야 합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한테 5 정도 주면 딱 맞아. 이러면 상대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나 시비구설이 많이 생기니까 5 주려고 생각했으면 7 줘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 도와줬는데 내가 고맙다고 10만원이면 될까? 이 정도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30만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기분을 덜 나빠합니다. 주면서 얘기하셔야 되죠. 예, 내가 더 넣었어. 이런 거.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주려면 빤스까지 벗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진년 을목이 6월의 을목은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월 을목은 정제격이죠. 정제격인데 지지에 유나 신이 있으면 관격,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으면 그것도 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격은 신월, 6월 을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정제격 그랬어요. 정제격인데 겁재를 달고 왔죠. 겁재를 달고 왔으니까 경쟁에 뛰어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신유월이기 때문에 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월의 을목보다는 경쟁에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관이 있든 없든. 다만 화가 없다면 일이 빠르게 진행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지로 진술충 했으니까 술 중에 정화, 신금, 그리고 무토 이게 깨질 수 있어요. 이게 깨졌다라는 것은 육친상으로 정화는 자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진로 이런 것의 변경 또는 수정, 자녀나 할머니의 건강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시험관, 제왕절개 가능. 이걸로 해버리면 땜이 돼요. 근데 혹시 이제 임신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유술은 이게 유산 같은 게 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아이 갖는 데 있어서 시험관이나 제왕절개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연 임신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금은 이제 관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진로나 명예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애인이 없으면 갑자기 생깁니다. 있으면 헤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있으면 안 싸우도록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겁제를 달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년한테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 관리 좀 필요하겠고 건강 관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월의 을목. 해월 을목은 정인격이죠. 정인격. 정인격도 마찬가지로 겁제를 보면 권리를 뺏길 수 있다. 그래서 권리, 금이 있어야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금이 없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명의 도용이나 또는 표절, 저작권, 문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잘 살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해 기문 그러죠. 진해 기문 원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일이 꼬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원령이기 때문에 원령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 즉 집, 직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집이나 직장에서 대인관계 때문에 일이 꼬이기 쉽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또는 이제 문서 계약에 있어서 사기 당하기 쉽다입니다. 그래서 관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관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관이 없다면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꼬이다라는 의미 자체는 풀려고 하면 더 꼬이니 방치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꼬였다 그러면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어쨌든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문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 생기기 전에 준비 철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에 계약할 때는 잘 알아보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보통 이런 식의 공문서 위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사를 한다 그러면 기문원진 이런 거 걸렸을 때 이사를 하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해요. 아주 그냥 겉에 볼 때는 그냥 도색이 잘 돼가지고 아주 이쁜 집인데 막상 집에 들어가면 막 위풍이 심하다거나 뭐 비가 샌다거나 곰팡이가 잘 핀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결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사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을목은 내년에 이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이제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갑진년 을목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제 개인적인 궁금한 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 평일 오전 10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갑진년 을목일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